자, 이번에 이제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면요. 제가 이쪽에 요거를 이제 자바란에 해당되는 요거를 삭제를 해요. 그러면은 삭제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얘네들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려면 1번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짠다. 그래서 이제 이를 삭제하려는 거 밑에 쪽에 해당되는 이런 참조하고 있는 걸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 2번 자바 프로그램에서 얘가 이제 0번이니까 이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음 0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삭제를 한다.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시면 되긴 하시는데 불편해요. 불편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쪽 게 위에 게 여기 프라이머리 키예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돼 있는 거를 밑에 있는 포린 키로 한 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현재 포린 키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관련글이 있잖아요. 관련글이 있는데 이 관련글은 앞에 답변이 또 달리면 얘 답변을 지우면 답변이 사라져야 된다. 그 위로는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이 그냥 지우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개를 더 만들면서요. 이쪽 포린 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앞에 프라이머리 키가 지우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를 설정해 놓으시면 이때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울 때 포린 키도 같이 지울 수 있는 것을 한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포린 키로 엮을 거를 한 개 만들어 두시는데 이때 만드신 게 페어런스 넘버라고 해서 이제 부모글 번호 이런 데로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것들 중에서는 이제 페어런트 넘버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해서 부모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부모글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부모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1번 맨 처음에 입력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냥 널로 놓자. 원래 부모글이 없으니까 널로 놓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고요. 지금 맨 처음에 있는 글 쓰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부모글을 널로 놓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집어넣을 때 비워놓으면 좀 그러니까 같은 글번호로 쓰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방식은 이제 같은 글번호가 지금 처음 쓴 글인데도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다 세팅돼 있잖아요. 세팅돼 있으면서 이쪽에 1번으로 돼 있는 건 여기 1번으로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부모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모글은 없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그냥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그냥 같은 글번호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맨 처음에 2번 써놓고 여기 부모글 번호가 현재 글번호와 같으면 얘가 이제 글번호가 어떠한 뜻인데 이건 지울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지우면 얘 관련된 거를 레퍼런스 넘버에 해당되는 요거니까 같은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요거만 지우고 말겠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얘 지울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쓰신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얘도 같은 글번호에 해당되는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되고 근데 이쪽에 있는 것은 어떤 글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냐면 1번 글을 보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1번 글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1번이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당연히 그 다음 것도 집어넣어서 1번이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걸 지우면 이쪽에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선언해야 되냐? create table 하실 때 얘기해요. create 테이블 이렇게 만드셔서 Q&A라고 썼겠죠? Q&A 써가지고 Q&A 써가지고 가로 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어쩌고저쩌고 썼을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페어런트에 해당되는 페어런트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레퍼런시스 쓰시고 어디 있는 거냐면 자기 거예요. Q&A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썼겠죠. 가로 열고 쓰시면서 Q&A 따로 써드릴게요. 글번호 넘버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 지울 때 같이 지워주세요. on delete 부모기가 지워진다면 on delete cascade 이렇게 써주시면 지울 때 같이 지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Q&A 붐이 아니라 Q&A가 해당이 되고 Q&A 여기가 Q&A 해당이 되고 그 밑에도 Q&A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여기 부모글입니다. 부모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쓰실 때 요게 1번으로 쓰신 요게 이제 부모글에 해당되는 건데 요때 이제 그 온델리트 캐스케이드 얘가 키워드예요.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로 지정을 해서 삭제될 때 여기 위에 게 삭제가 되면 같이 삭제를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이제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글이 지워지면 이제 자동 삭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때문에 이제 페런스 넘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거는 보고 있는 글에 글번호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1번 글을 쓰고 있는데 1번 글을 보고 있는 여기 1번 글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글번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을 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대신에 쿼리 그 크리에이트에서 SQL 만들어줄 때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를 붙여야 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QL 디벨로퍼에 가보시면 Q&A SQL 보시면 지금 저희가 크리에이터 테이블 한 것을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터 테이블 하실 때 여기 페런스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시면서 온델리트 캐스케이드라고 집어넣고 부모글이 삭제가 되면 여기 있죠? 네 글도 함께 지워준다. 부모글이 삭제가 되면 네 글도 함께 지워진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원래 있는 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밑으로 볼까요? 맨 처음에 드랍을 이렇게 드랍을 시키는 것부터 했으니까 드랍부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있으니까 드랍이 될 거고요. 드랍 시키고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그 생성을 합니다. Q&A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있다. Q&A가 삭제가 안 된다고 본데요. 드랍 Q&A 삭제됐고, 시켄서 삭제하고, 이제 드랍 Q&A 그 크리에이트를 생성해서 생성을 하십시오. 그 생성을 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레퍼런스 넘버 관련 글, 그 다음에 오드 넘버, 순서 번호, 레벨 넘버 들여쓰기라고 주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런스 넘버 하면서 온델리트 캐스케이드 붙여서 삭제가 앞에 게 삭제가 되면 내 것도 삭제가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저희가 그 삭제된 거에 답변글이 같이 삭제가 되니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시켄서도 만들어 주시고요. 시켄서 만들어 쓰시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한 개씩 하시면서 이제 잘 되는지 볼게요. 자바란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 인서트하고 오라클이란 하시고 이제 Q&A를 클릭하고 이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시면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바란이 1번, 그 레퍼런스 넘버 1번, 오드 넘버는 1번. 글을 쓰면 무조건 1번입니다. 오드 넘버가. 그 다음에 오라클은 1번,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1번, 그 다음에 오드 넘버 1번. 이고 레벨 넘버는 둘 다 0번이고, 페런스 넘버는 자기 글번호. 1번은 1번, 2번은 2번.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져 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질문하기에 대한 것을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Q&A 쿼리 샘플 데이터, 지금 샘플 데이터 보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1번 질문하기를 하고 2개 이상 좀 질문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1번에 질문하기 이렇게 해서 자바란 질문했고 오라클이란 질문을 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물론 사용자가 작성을 해서 쓰는 것은 여기 자바란, 그 다음에 자바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테스트 여기까지만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팅 요거는 세팅하는 거는 그냥 세팅해서 그 값이 이미 정해진 거죠. 세팅해서 쓰고 사용자는 요렇게만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전달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는 거죠. 아시겠죠? 물음표 3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답변하기를 갑니다. 답변하기 2개 이상 하시라고 써놨는데 그 맨 처음에 답변하기를 하실 때는 업데이트 해가지고 답변하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오더 넘버가 오더 넘버 플러스 1을 해서 하는데
그 레퍼런스 넘버가 1, 그 1번에 대한 답변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 넘버가 1, 그 다음에 오드 넘버가 2, 그 플러스 1하면 맨 처음에 여기 1번에 대한 답변글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자바란의 답변글을 써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오드 넘버를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걔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를 시키는 쿼리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드 넘버 플러스 1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 보면 오드 넘버가 지금 2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서, 현재는 업데이트가 0행이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업데이트를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제 일단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0개의 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인티저가 나오시는데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티저 리턴 타입은 0이 된다. 1이 돼야 업데이트가 일어난 거고요. 아시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현재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이제 답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 답변을 썼는데 객체의 언어는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저희가 이제 그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Q&A에서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답변이 한 개 달린 거 보일 수 있으시고요. 답변은 자바라 밑으로 달려야 되는데 오라클 밑으로 달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셀렉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1차 정렬, 1차 정렬 레퍼런스 넘버, 2차 정렬 오드 넘버, 얘로 이제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제 오라클이 위로 올라오고 자바라 밑으로 답변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만들 때 요거에 맞춰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정렬, 2차 정렬, PPT에다 만들어진 거 동일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인서트를 할 때 또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업데이트를 또 한 번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답변을 한 개 달았는데 요거 업데이트를 위해서 요거 한 번 더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사하시고 요 밑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업데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니까 얘가 두 번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위에 걸 그냥 쓰다 보니까 F2키 눌렀더니 얘가 F2번이 더 나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첫 번째 답변이에요. 첫 번째 답변, 얘는 이제 자바란의 자바란이라고 쓴 것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첫 번째 답변에 해당이 되고요. 답변을 쓸 때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답변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하고 인서트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업데이트를 하고가 없으니까 F4키 눌렀더니 이제 업데이트가 순서 번호가 2번 똑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세요. 그냥 업데이트를 먼저 합니다. 하시면 이제 지금 답변이 한 개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 개 행이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된 것을 다시 이제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이제 그 오더 넘버가 3번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번 자리가 비었네. 아시겠죠? 거기다 2번 자리에다가 끼워 넣기를 한다. 되셨나요? 끼워 넣기를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자바란 호환성이 좋습니다. 답변 쓰시면서 여기 오더 넘버가 2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끼워 넣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데이터를 구하면 2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엔터 눌러서 끼워 넣기를 해서 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 오셔서 셀렉트를 해보시면 여기 답변이 여기가 4번 글인데도 불구하고 4번 글이 최신 글이니까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 오더 넘버에서 1, 2, 3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시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면, 오라클에는 글번호 2번이고 레퍼런스 넘버 2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해당되는 거 쓰시기 위해서 인서트 할 때 뭐 여기 2번을 이렇게 2번, 여기 2번이죠. 그럼 요것도 2번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작성을 하시면서 오드 넘버를 이제 업데이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드 넘버 중에서 오드 넘버 플러스 1을 하는데 레퍼런스 넘버가 2번이고, 오라클이라는 것의 레퍼런스 넘버가 2번이에요. 2번이면서 오드 넘버가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글이 1번이고 1번 플러스 2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다 같은 걸 해자.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현재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연계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오라클이라는 답변을 해서 인서트를 한번 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한 개를 답변을 한 게 두 번째 답변을 다시면, 자, 두 번째 답변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답변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하는 걸 다시면 다시 업데이트를 또 하셔야 되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또 하시고, 요 위에가 오라클이라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요 위에가 오라클이란 하고 이제 첫 번째 답변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을 단 것을 이제 이렇게 삽입됐습니다. 인서트를 하시면 다시 이제 셀렉트해서 불러오시면 오라클 밑으로 오라클 답변이 이렇게 달린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가져가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오라클이란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 보고 있는 글의 오더 넘버를 계산하면 2번이 됩니다. 현재. 왜냐하면 오더 넘버를 1번을 보면서 답변을 단 거죠. 오라클이라는 것은 이게 1번입니다. 오더 넘버 1번이라서 그 오더 넘버 플러스 1하면 2가 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답변이 담겨 있는 경우입니다. 걔를 이제 뒤로 밀어내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한계행이 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라고 업데이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셀렉트를 다시 해보시면 이쪽에 이제 오더 넘버가 그 1에서 3으로 바뀌면서 이 자리가 빈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비어있다. 이렇게 비워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서트를 이용해서 인서트를 하시게 되면 삽입됐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제 2번째 자리, 오더 넘버 보시면 2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것을 인서트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먼저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서트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서트를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이렇게 쓰시고, 자, Q&A에 대해서 요거 지금 자바론의 답변을 보고 쓰는데 답변에 해당되는 것은 오더 넘버가 2번이었어요. 2번 플러스 1하면 3번이죠. 3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답변을 한 개 해주시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그 다음에 답변을 달아주시고, 또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에서 답변을 또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또 하시고, 3번에 해당되는 답을 여기 원본 글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이제 다시면 이제 그 마지막 커밋까지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 1, 2, 3, 4, 5 이렇게 순서가 번호가 되고, 여기 보시면 자바란의 답변의 답변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단 답변이 가장 우선으로 올라오되 그 상위에 있는 답변에 해당되는 게 위에 올라오고 답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Q&A에 대한 그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 게시판입니다. list.jsp 게시판에 대한 거 보시면 지금 이제 공지사항, 게시판, 그 다음에 메시지밖에 없고요. 그 밑에 이제 Q&A가 사용되잖아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로그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뒤편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Q&A도 로그인이 필요해요. Q&A 그냥 아무나 질문할 수 없고, 질문을 하시려면 실명으로 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민감한 게시판 같은 경우 다 실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명이지만 IP는 남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익명으로 막 쓰더라도 그냥 정보를 아무것도 이렇게 안 남기는 게 아니라 IP 같은 거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DB에서 이제 최소한의 정보들을 남겨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막 썼을 때 요걸 막 이렇게 지랄맞게 해놨는데 그런 거를 관리자가 삭제하면
이게 그 요즘은 이제 태클을 걸면 내가 남겨준 자료에 대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삭제했다. 그래서 태클을 걸면 태클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나중에 민법적 형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면 회원 가입을 시킬 때 반드시 하시는 게 있죠. 그 회원 가입을 시킬 때 이제 그 이거 뭐 이렇게 쓴 것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하고요. 공지에도 올려요. 이 카페 공지에도 이렇게 카페나 아니면 그 게시판에 익명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항상 공지를 올려서요. 그 남을 비방하거나 뭐 이런 글들은 임의로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남겨서요. 그런 게 이제 삭제를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 삭제했어요라고 붙으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삭제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아주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할 때도 이제 그 약관에 항상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하는 것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임의의 공지사항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런 걸 해서 뭐 남을 비방하는 글이나 뭐 이렇게 욕설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삭제한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되세요. 지금 메뉴 한 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메뉴 부분은 어디 있냐. 사이트 메시 쓰셨어요. 사이트 메시 쓰셔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웹 컨텐트 다시 웹 다시 안f 밑에 여기 그 뷰스 아래 저희는 이제 JSP를 다시는 그 서블릿 만들면서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요. 바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JSP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데이터 처리가 먼저 가고 JSP로 바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할 수 없다. JSP에서. 그래서 지금 무슨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버는 따로 실행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URL 쳐서 들어가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죠. 저도 지금 이제 서버는 따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JSP에서 바로 컨트롤 F11 누르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코레이터 밑에 뷰스 아래 웹-안f 밑에 뷰스 아래 그 JSP에 있는 건 이 JSP를 다 끌어다가 이쪽에다 그 뷰스 아래다 박을 거예요. 그러면은 JSP를 나중에는 이렇게 받기 때문에 JSP를 이제 바로 실행할 수는 없어요.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션.jsp 보시면 이제 여기에 메뉴가 나오는데 그 로그인을 해야 메시지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li 태그 뭐 이런 거를 한 개 복사를 밑으로 한 개 더 하시고요. 앵커 태그인데 뭐 패스 집어넣고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이제 Q&A니까 Q&A 폴더에 list.jsp 이거 쓰시면 되고 Q&A를 위로 쓸까요? Q&A를 위로 메시지를 밑으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Q&A 쓰는데 Q&A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N자를 저희가 이제 그 N자를 이렇게 쓰는데 N자를 쓰는 순간 뒤에 있는 게 특수문자랑 연결해서 그 HTML 특수문자 찍을 때 사용할 때 보통 AND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AND 사용하시고 이제 AND 표시에 해당되는 게 그 AMP %에 해당이 되나? AMP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AMP 이렇게 한 개에서 붙여주세요. 서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AND 표시가 이게 %, 영어로 %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AMP라고 이제 쳐보시면 AND AMP라고 이제 세미콜론 쓰시면 얘가 이제 특수문자로 그 AND 표시가 되세요. 그래서 특수문자에 해당되는 거 몇 개 있으신데 여태까지 배운 게 지금 AND, AMP 뭐 이런 거 한 개 배우셨고요. AND 쓰시고 AMP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얘는 이제 그 특수문자로 AND 표시입니다. 이렇게 AND 표시로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AND 뭐 greater than 이렇게 써서 LT라고 쓰시면 greater than으로 이제 꺽쇠 표시 적다라는 꺽쇠 표시가 되시고 콤마 그 다음에 AND 뭐 아니네 less than부터 썼네요. 적다 less than 쓰시고 greater than 세미콜론까지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쓰셔야 되고 쓰시면 이제 얘가 크다 이런 뜻이죠. 예,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큽니다. 이렇게 크다. 스페시 닫고 이런 표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and 뭐 NBSP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NBSP 세미콜론. 그 얘네들은 이제 공백 문자입니다. 공백 문자 블랭크를 의미한다. 블랭크. 그 공백 문자가 원래는 한 개밖에 못 쓰는데 한 개 쓰고 나머지 공백 문자는 무시당하잖아요. 무시당하는데 공백 문자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쓸 때 and NBSP 라고 쓰시면 이게 이제 공백 문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블랭크에 해당이 돼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써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쓰는 특수 문자들은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사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공백 문자를 많이 띄웠을 때 저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지 보여주는 메뉴에 해당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CF 써가지고 자, 꺽쇠 표시 C 땡땡 if 써주셔서 로그인을 해야 된다. 여기 슬래시 if는 지우고 맨 끝으로 이제 슬래시 if를 써주세요. 여기 요 안에다가 이제 작성해야 될 걸 이렇게 넣어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인이 되어져 있어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물어보시냐 되냐면 달러 중간에 걸고 로그인이 그 empty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not을 붙이는 거죠.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empty라고 써주시고 앞에 느낌표 붙이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걸 보여두자라고 이제 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냐면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의 메뉴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메뉴를 이제 쓰시고 사용자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뭐 회원 리스트나 이런 걸 뿌릴 때는 로그인도 돼 있어야 되고 뭐 등급이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메뉴가 안 보이죠. Q&A 메뉴가 안 보이게 되는데 여기는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1111 로그인 이렇게 쓰시면 안 보이네요. 비어있지 않은 empty 로그 스펠링 틀렸어요. 롱인이라고 썼네. 롱인. 예. 그러니까 안 보이면 처리된 게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메시지에 클릭하면 메시지 보이고 Q&A 클릭하면 Q&A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 연결을 개발을 안 해놨기 때문에 404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